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1.9%. 1.9%면 엄청난 겁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이제 마이너스의 늪 탈출하는 걸까요? 수출 회복세에 들어선 걸까요? 우리 괜찮은 걸까요?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줍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기쁜 소식이죠. 예, 다행이고요. 예.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예. 시장에서는 한 1.3에서 한 1.7 정도까지 봤는데, 네. 그걸 훨씬 상회했는데. 뭘 잘해서 그렇죠? 절대적인 공헌은요. 예. 9월 달에 수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겁니다. 네.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지금 전기 대비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하는 게 더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예. 지난해 9월 대비 한 7.7%가 수출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요? 예, 9월 달에요. 코로나 전보다도, 그러니까 예.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도 더 나아졌다면. 그렇죠. 괜찮은 거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 이번에 이 성장률도 상당히, 저는 사실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그래서 9월 수출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예. 교수님은 예상했습니까, 사실? 아니,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대충 나와요. 알았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교수님. 예. 자,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경제만 제대로 좀 굴러가는 것 같고 예. 중국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 경제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그거는 섣부르다고 보고요. 섣부릅니까? 예. 왜 그러냐면요. 3분기에 이게 아까 수출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수출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많이 소비를 해줬다는 의미인 예. 건데, 소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소위 이제 그 억압 소비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소비가 그러니까 억압됐다가 예, 그렇죠. 예, 코로나로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폭발해가지고 이제 그 예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수입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던 지역이 미국, 유럽 이런 지역에 있었어요. 예. 9월 달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상당히 또 코로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4분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도 조금 다운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십니까? 반면에 이제 내수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수를 좀 더 이제 그 보강을 좀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 강화를 해야 되는데 3분기에 가장 이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던 요인은요. 예. 내수 특히 민간 소비였었어요. 예. 민간 소비가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네. 사실 2분기에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예. 3분기는 아주 일부만 반영됐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추석 전후에 이제 그랬었잖아요. 예. 9월 끝날 무렵에. 3분기가 7, 8, 9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2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제가 볼 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가 지금 예. 코로나가 지금 막 유럽에서는 하루 예. 20만 명씩 나오고 그래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면 우리만 제대로 돌아가면 거기다 마구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2분기 때니까는 사실 9월 달 이전까지는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계속이요. 예.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출이 안 좋았었습니다. 예? 수출이 안 좋았었는데 9월 달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수출이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예. 꺾이게 되면 남는 건 이제 민간 소비뿐이 없는데 소비뿐이 없는데 내수뿐이 국내에서. 없는데 예. 내수뿐이 없는데 내수가 지금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특히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6월 달까지는 괜찮게 좀 나왔었는데 7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8월 15일 날 집회 이후에 좀 이제 그러니까 내수가 타격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7월 달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제 꺾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내수 얘기하면서 또 홍남기 부총리한테 잽을 일단 던지시고 가시네요. 예. 자동차하고 반도체 수출은 괜찮은가요? 9월 달에는 괜찮았어요. 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반도체는 괜찮고요. 9월 달에 자동차가 좀 괜찮게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지속될 9월 달에 이제 반도체가 나온 것도 화웨이 특수 이런 말도 나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3분기에 그렇죠. 나온 것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속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이 3분기만큼 이렇게 9월 달만큼 이렇게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낙관하기는 좀 힘들다. 네.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조금 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여전히요. 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수가 1분기 이제 1단계로 좀 낮춘 것이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소비를 그러니까 소비가 크게 이제 폭발적으로 살아나기는 쉽지가 않고요.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1차 때처럼 좀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성장률을 좀 이제 우리가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내년 1분기 정도에 우리가 작년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재난지원금 한 번 정도 더 주면은 뭐 그 삼성으로부터 한 10조 원 정도 저것도 세수도 생기는데 예. 그거만 한 1차 재난지원금 정도 줄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거 주면은 한 올 연말 정도에는 제가 볼 때 한 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성 세금 받아서 재난지원금 주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차 때처럼 주면은. 알겠습니다. 예. 중국은요. 예. 중국은 경제 성장률 대단하더라고요. 예. 중국이 조금 잘 경제가 돌아가면 우리도 좋잖아요. 좋죠, 당연히요. 예. 근데 중국 성장률을 중국 성장률에 비해 가지고 예. 중국의 수출이 그러니까 크게 기여를 안 했어요, 사실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좀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신뢰성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이 성장률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하냐면요. 각 성들한테 생산량을 중심으로 집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산한 것이 안 팔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팔린 걸 기준으로 이제 일부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한 1.7%포인트는 뻥튀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전년 대비 한 4.9%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로 보면은 3%대 초 보면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3% 성장이라도 대단합니다. 예. 아무튼 중국은 예. 통제는 잘하는데 통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미국 대선도 경제에 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의 재선이 혹은 낙선이. 저는 그게 지금 불확실성 요인 중에 지금 최대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불복 선언을 할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여태까지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블랙스완으로 하나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네. 금융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러면 네. 금융시장 충격이 미국 금융시장의 충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새 그린스완도 얘기합니다. 그린스완이요? 네, 그린스완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게 생태 환경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후 변화 문제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예상할 수는 없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지금 빈도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금융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올 여름에 굉장히 장마가 길었잖아요. 그러면 침수되면서 집이나 자동차가 침수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보험회사 이제 부실화돼지고 은행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 부실화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을 또 이제 국제 결제은행들에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 변수는 많이 남아 있고요. 거기다 이제 브렉시트도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연말까지요. 4분기가 굉장히 지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좀 지뢰가 많네요. 예. 내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예.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결국은 또 수출이 관건인데 네. 미국하고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또 미국 대선 변수, 브렉시트 변수 좀 지뢰밭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지뢰밭을 좀 우리가 좀 넘어갈 때까지는 네, 넘어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초기부터 얘기했지만은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경제 생태계 연결망을 좀 억지로라도 이어줘야 돼요. 네. 이어줘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방역은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은 방역과 경제가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내수는 좀 그래도 지성을 버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교수님의 조언을 안 듣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네.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러니까 신념은요.
저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데올로기나 종교라고 보는데. 아니 근데 경제부총리고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하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데이터에 기초한 어떤 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거 이런 판단에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부채 부담되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어렵다. 계속 국가 부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우려할 수준입니까? 아니 국가 채무를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준칙하면서 60%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60%까지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만약에 나쁜 거라면은 0%로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다른 나라는 많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높죠. 근데 60%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도움이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90% 안팎까지는 괜찮다는 게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60%는 뭐냐면 30년 전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포기한 나라들한테 적용이 됐었던 하나의 그때의 사례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수준하고 지금 금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건 결국 뭐냐면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는 이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정부의 수입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냐 가지고 사실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이 지금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때 그냥 우리 돈으로만 국가 돈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부채가 있더라도 그래서 여유롭게 운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지금 국가 부채 이자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가계가 돈을 대출받는 건 금리하고 국가가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싸요. 국가가 싸죠. 그럼 가계보다 더 빚내서 쓰라고 하면은 가계는 굉장히 고금리로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빚 내서 좀 나눠주자. 그렇죠. 위기니까 나눠주고 이 위기를 넘어가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청와대에. 지금 20만 명이 넘었는데 대주주 요건 3억 원으로 내린다. 이 부총리 발언 때문에 그런데 개미들이 화났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하나의 그냥 촉발시킨 하나의 계기를 작용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하고 사실은 맞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아요, 기조가요.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창조경제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분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철학이라고 한다면 소득주 성장으로 대표되잖아요. 소득주 성장의 핵심이 뭐냐면 가계 소득을 좀 우리가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게 또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결국 내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내수의 출발은 가계 소비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계가 이제 소비를 하려면 가계 소득을 좀 강화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소득 강화에 그러니까는 보다도 전통적으로 뭐냐면 기업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낙수 효과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 철학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 모피아들 일반적인 정서가 그 낙수 효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9년 동안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별로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자신들에 대한 좀 성찰도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빈약하고 첫째는 정책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념만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은 뭐 윤석열 추미애 문제로 국감 때문에 지금 조금 눈에 조금 가려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반응, 국민들의 반응, 걱정 이게 큰데 이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정책 계속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정부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 정책은 오르나 뭐 홍보를 잘 못해서 지금 제대로 국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재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 실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2가지로 압축돼요. 출범할 때 뭐냐면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해가지고
소위 말해 성장을 끌어올리지 않겠다. 박근혜 때 이제 했던 거니까요. 네. 후유증으로 가계부채 폭증으로 나타났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기적인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네. 정상화커녕 그러니까 올 6월 달 전까지는 계속해서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핀셋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집값 안정시키고 집값을 원상으로 돌린다는 걸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거 정책 실패인 거예요. 예. 그 정책 실패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세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것이고요. 네. 자초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냐면 정책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임기 다 끝나가는데 무슨 시간 타령하고 있어요. 네. 시간 충분히 가졌었죠, 사실은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홍남기 부총리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예. 안 맞다고 보죠?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네. 대통령은 사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다주택자들 집을 내놓게 해야 되고요. 네.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0%가 넘잖아요. 예. 그럼 다주택자 내놓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입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공공임대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중산층을 위한 그러니까 양질의 공공임대를 해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걸 거부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요. 도대체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거부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자기 신념하고 안 맞는다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는 취임할 때 그러니까는 자신이 가졌던 경제 철학을 스탠스를 지킬 수 있고 있는 그런 참모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모들이. 홍남기 참모가 지금 대통령의 철학을 전혀 뒷받침 못하고 있습니까? 예, 못하고 있어요. 저는 경질해야 됩니까? 저는 경질을 떠나서 본인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보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네. 책임을 지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백운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